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정말 그 출제가 많이 되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그런 뭐 선택지라든지 사료에 나와 있는 표현들만 적어 놨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자, 이 흥선대원군,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이 왕의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를 얘기를 해. 자, 순헌철, 그러니까 이 3대 60여 년간 이 시대를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철종이 후사 없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승하하게 되셔. 그때 이제 그 이하응,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이름이 이하응이에요. 이 이하응이 그 당시 좀 궁중 소식에 대해서 좀 뭐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별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갓집 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동김 씨와 같은 이제 세도 가문들은 이제 똘똘한 왕족이 있으면은 이제 죽였다고 그래요. 아니 똘똘한 왕족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미리미리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동김 씨의 어떤 그런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일부러 막 이렇게 노름판이라든지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런 허술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그런 연기를 하면서도 이 궁중 소식, 이제 궁중에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풀어놔가지고 거기 정보를 누구보다 좀 빨리 알았다고 그래요. 잠시만요. 잠깐만. 자, 계속 봅시다. 예, 잠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자, 어디까지 있지? 예, 그렇죠.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철종의 승하 소식을 이 안동김 씨보다 더 빨리 이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조대비라고 하는 이제 왕실 어른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아들 그 이제 그 이제 고종을 이제 왕위로 올리게 되지요. 자, 이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1863년부터요. 1873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갑오개혁 때 일시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기는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했었던 것은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당시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돼요. 12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왕이 너무 어렸죠.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이 개혁 정책은요, 크게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내 정책은 이제 다시 한번 왕권 강화 정책과 민생 안정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을 때 이 대내적인 모습과 대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했을 딱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딱 집권해 있었을 때는 세도정치 시기였죠. 세도정치 시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동김 씨 같은 세력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 그리고 대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 시기를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세력이 이제 동양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자원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를 침략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제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 대내 정책에서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당시 왕권이 약해져 있으니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세도 정치하에 이제 그 매관 매직이 성행한다 그랬잖아.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 그 돈 주고 관직을 샀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낸 뇌물로 낸 만큼을 백성들로부터 이제 수탈을 하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니까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왕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동김씨를 축출해야죠. 안동김씨 축출해야 되겠죠? 안동김씨를 축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동김씨 같은 이 세도 가문들은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이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 기능을 의정부에게 다시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사 같은 경우는 이 삼군부라고 하는 기구에다가 주게 될 거예요. 군사는 삼군부에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와 이 군사,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아니 이게 이렇게 쓰니까 가리더라고요. 이게 조도 센서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기를 가리면 이 화면이 어두워지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임진왜란, 이 양란을 거치게 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치와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기구에 너무 많은 권한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부정부패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둘로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전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게 돼요.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은 영조, 대전통편이 정조고 대전회통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자가 만날 회자예요. 만날 회자. 그러니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과 같은 모든 법전들이 모여서 통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했냐면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한테 불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만든다, 고쳐서 다시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전에 왕들은 왜 안 했느냐? 돈이 듭니다, 여러분들. 돈.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당시 흥선대원군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내면 되지. 그래서 이 당백전이라고 이 상평통포의 100배 가치에 달하는 이제 고액 화폐를 찍어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부자들 있잖아요. 양반이라든지 부자 세력들에게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금을 걷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었느냐? 이 서원을 정리해요. 전국에 있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왜? 이 당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뭐 세금도 면제받고 뭐 서적도 받고 노비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학문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 근데 이 학문 연구기관에서 벗어나서 이 서원이 이 주변 마을을 좀 수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정리하게 되죠. 당연히 양반들은 굉장히 뭐 유생, 뭐 양반 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뭐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정의 문란이라 그랬었잖아. 자, 삼정 같은 경우에는 전정, 토지와 관련된, 그 다음에 군정, 군대와 관련된, 군역과 관련된, 그리고 환곡, 한국과 관련된 이 비리, 이거 세 가지가 문란한 걸 삼정의 문란이라 그래요. 이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이 이제 토지를 좀, 아니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토지를 숨겨요. 그 숨기는 토지를 은결이라고 합니다. 은결. 이 은결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더라. 그리고 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조선 후기로 가면 특징이 뭐야?
그 어떤 그 신분의 특징, 신분제 변동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양반이 늘어나고 상민과 천민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랬지. 그런데 양반은 계속 늘어나고 군역을 담당하는 이 상민 수는 점점 줄어들어. 그럼 상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민으로만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된 거야.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양반한테 군역을 물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반도 이제 군역을 담당하게 돼야 된다. 군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황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춘대 추납제도. 뭐 봄에 꿔졌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때는 이제 진대법이라고 불렸고 고려 그 태조 왕건 때는 흑창. 그리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 고려 성종 때 의창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황곡이라고 불렸거든. 그러니까 황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 대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이 고리대금업으로 바뀌게 돼요. 높은 이자를 둘러싸고 이제 높은 이자를 받고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안 꿨어. 근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아이 너 껐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늑대라고 합니다. 강제 늑자에 대여할 대자예요. 갑자기 틈새 개그. 여러분들 늑대가 자기 동생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우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공무원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민간에게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지방 고을에 좀 명망 있는 사람에게 이 환곡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사창제도라 그래요. 사창제도. 그래서 이걸로 사적인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에는 좀 지역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흔히 이제 강화도를 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서양 세력들이 왜 다 이제 강화도로 들어오려고 그랬냐면 이 강화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수도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야. 한강 들어가는 입구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요 같은 경우에도 이 강화도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럼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건 좀 순서도 좀 외워 두시면 좋거든요. 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그 최태성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2006년에 2006년에 그때는 이제 한국사라고 안 하고 국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이제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국사를 봤어요. 그래서 막 하나 막 두 개 틀리면 막 2등급, 3등급씩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국사 근현대사 이렇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두 개를 선택했었는데 국사 두 개 틀려가지고 처참했죠. 뭐 서울대 갈 것도 아니었는데 갈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못 갔죠. 네. 자, 그래서 그 최선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병 남, 신, 척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병제병남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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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제병남신척. 예. 이렇게 외우면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 재미없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재미를 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순서 외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에서 여러분들 이거 순서 맞추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이 병은 뭐냐?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두 번째는 잘 알고 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병인 정찰력 병인 양요죠. 병인 양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아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라고 외워가지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현군은 누구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그 묘를 이제 그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이 독일 상인이 그 좀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었던 거야. 야,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이건 진짜 선 넘었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신미, 양요. 그리고 마지막이 쪽화비가 되겠습니다. 쪽화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지금도 파란색으로 이게 동그라미 친 거는 여러분들 프랑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프랑스와 관련이 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병인 박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박해. 자, 병인 박해는 왜 일어났냐면 이 천주교 이제 뭐 선교사들과 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을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반도가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를 우리는 연해주라고 하지. 이 연해주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 영토지만 원래는 청해 영토였어요. 청해 영토. 근데 이제 그 2차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2차 아편 전쟁은 누구랑 싸운 거냐면 이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그러니까 청나라 vs 영프 연합군이 싸운 전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프 연합군에게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뭐 텐진 조약이다, 뭐 베이징 조약이다 그래가지고 좀 늦춰져요. 좀 늦춰집니다. 이 청 정부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막 베이징 점령 당하고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항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러시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청과 영프 연합군의 어떤 그 이제 그 전후 그런 처리를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여기 있는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러시아가 가지게 됩니다. 자, 잘 봐봐. 이 당시 이제 조선의 그 집권자는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은 우리랑 좀 인연이 좀 깊잖아. 오랫동안 마주하고 이제 지냈잖아. 그래서 이제 청하고 이제 국경 맞이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땅을 이제 러시아가 가져가는 거야. 굉장히 이국적이잖아요. 뭔가 아시아인 얘네들은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좀 이제 좀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그 부동항 확보하려고 막 내려오려고 막 이렇게 계속 액션 취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이용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조선대에는 많은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흥선대원군은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와 며느리도 천주교 신자였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희 본국에 얘기해서 좀 러시아에서 견제 좀 해달라고 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이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는 종교 하나님 말씀 뭐 전달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정치 잘 몰라요. 너희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이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신자들과 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 그래서 우린 그 사건을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감히 자국 뭐 이렇게 선교사를 건드려 이제 복수를 하려고 했겠네요. 네. 어찌됐든 이것이 병인 박해다. 자, 그 다음에 자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쓴 거는 이제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너럴 쇼모노 사건입니다. 예, 제너럴 쇼모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게 평양 대동강 쪽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당시 제너럴 쇼무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배가 이제 평양 대동강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야야 문 열어! 우리랑 이제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평양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박규수 처음 들어보면 안 되지? 박규수 삼정이정청 건의했던 사람. 무슨 봉기에서 임술 농민 봉기. 그치? 삼정이정청 설치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이 박교수가 이 평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박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그 최고 대표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너랑 놀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랑 마실 거 줄 테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거랑 마실 거만 받고 갑자기 밤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 우린 먹을 거랑 맛있고 줬는데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미국 그 제너럴 셔먼호를 아예 그 화공을 불 지르는 이제 방법으로 아예 전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예, 제너럴 셔먼 사건. 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또 이제 보복 조치가 있겠지? 그것이 바로 신미 양요야. 자,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 병인 박해에 대한 이 보복 조치가 바로 병인 양요라고 했어요.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난 곳은 강화도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강화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고인돌 유적지다, 뭐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뭐 신미 양요가 일어났다, 뭐 그리고 연무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 조약 체결된 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삼별초 첫 번째 뭐 강화도에서 항전한 거 있었었잖아. 뭐 남한산성 뭐 그때 뭐냐 그 뭐야 그 정묘월한테 또 강화도로 도망갔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알아주세요. 자, 병인양은 이 강화도입니다. 왜? 강화도는 서울로 들어가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서양스레트로 여기를 통과하려고 했겠지. 자, 이 병인양요 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문양정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문양정. 한문양정.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성근 문수산성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양헌수 그리고 정족산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양정, 한문양정,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인양요 때 여러분들 이 한성근과 이제 양헌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활약을 하게 돼요. 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진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냥 가면 좀 그러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교장각 도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훔쳐갑니다. 외교장각 도서를 이제 기념품으로 훔쳐가게 되더라.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영구묘 도굴 사건, 다른 말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이 독일 상인이었던 이제 오페르트가 그 당시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연군의 이제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근데 다행히 여기 이 남영군묘 이제 그 도굴 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선 넘었지. 그 당시 그 뭐 물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뭐 만조 간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뭐 밀물 썰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시간 맞추느라고 이제 빨리 이제 달아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영군묘 그 주위에다가 이제 석회치를 좀 해놨더니 시멘트를 발라놔가지고 이게 그 여의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미양요 보도록 할게요.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었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도. 자, 그래서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여기서는 어떻게 외워두시면 되냐면요, 그 광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예전에 그 설명 선생님 강의 들었었는데 그 미미 광어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입이 탁탁 붙더라고.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어제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미 광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뭐 CG 뭐 이렇게 막 광어가 팔딱팔딱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죠. 자, 그래서 광성보에서 어지연이라고 한 사람이 활약을 했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어제연을 의미하는 장수 숫자, 그 숫자기를 이제 가져갔다고 그래요. 숫자기 이렇게 쓴 거 맞나? 그리고 이제 그 장수가 이제 뭐 있다,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예. 그리고 이 숫자기를 그 얘네들이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당시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겪었죠. 그 당시 그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이제 침략을 막았으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에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죠. 척화비는 그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과 화해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아니라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체제 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비변사를 이제 기능을 축소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비변사를 혁파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는 의정부에다가 그리고 상군부는 군사 이렇게 주게 되었다. 자,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당백정, 원납전, 그리고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게 되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병인 양요, 강화돼서 프랑스를 격퇴했는데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 좀 알아두세요. 이게 사료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광성보, 어제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호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이에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흥선대원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권했다 그랬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딱 10년 권력 잡았다 그랬었지?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왜 물러났을까? 아까 고종 대신 흥선대원군이 왜 집권했다 그랬어요? 왜 섭정을 한다 그랬어?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몇 살? 12살. 10년이 지났어. 몇 살이야? 22살. 성인이란 말이야. 성인인데 언제까지 아빠가 대신 정치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고종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고종의 친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고종의 친정기. 고종이 친히 정치를 시작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고종 임금은 참 안타까워요. 그 어렸을 때는 좀 아버지의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내였던 이제 명성황후의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고종의 친정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민씨 집권기, 뭐 민씨 정권, 뭐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명성황후의 성씨가 이제 민씨예요. 민자영이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하죠. 명성황후의 이름이 이제 민자영이야.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 이제 민씨 세력들이 이제 집권한다. 그래서 이제 민씨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민씨 세력 그러니까 이제 집권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시아버지죠. 이 시아버지와는 뭔가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아. 시아버지 때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지만 이제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 개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 차별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당시 그 통상개화론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통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들도 있었어요. 뭐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유홍기. 네. 자, 그런 통상개화론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운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75년에 이제 운요라고 하는 배가 그 당시 이제 그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먼저 이제 포를 쏘니까, 얘네들이 먼저 이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 수군 쪽에서 야, 너 물러나. 이제 계속 하면은 쏜다. 그래서 경고를 했음에도 대답이 없으니까 쏴요. 그래서 이제 운요가 너희 먼저 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영종도 같은 이제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사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 운요 사건의 결과 그 당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개항장에서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간행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항구야. 그럼 항구로부터 그 심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고 칩시다. 부산이라고 치면은 이 항구로부터 이제 뭐 심리. 그러니까 4km 정도 되죠.
이 안에서만 이제 일본인이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일본인은 주로 이제 여기 왜 들어왔어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왔겠지. 그런데 모든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만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과 조선 내지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들을 뭐 보부상, 객주, 여각 뭐 이런 상인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선 소비자가 되겠지. 이렇게 보부상, 객주, 여각을 중심으로 그 개항장에 있는 이 일본 상인과 조선 내지에 있는 조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 개화 정책의 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근대화 정책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그쵸? 그 통례 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개화 정책 총괄 기구가 있었고요. 이때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그 일본 그 군관, 일본 조교에 의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지원도 굉장히 좋아요. 무기도 좋고, 월급도 그때그때 나오고, 옷도 좋고. 이렇게 신식군대만 이제 잘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구식군들이 화가 나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창이라고 해가지고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고요. 그리고 방문국이라고 해서 최초의 근대식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했던 기관이다. 그리고 우정국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정국은 보통 이 갑신정변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사절과 이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수신사, 그 일본에 이제 파견하게 되고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게 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떤 그 서구의 어떤 그 발전된 그런 근대 문물을 좀 받아오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개항과 개화에 이제 찬성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얘기를 해요. 위는 지킬 위, 정은 바를 정. 바른 것을 지키고 배척한다는 거야. 나쁜 거. 바른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을 배척하는 거. 여기서 바른 것은 성리학. 성리학을 수호하고 그리고 척사, 나쁜 거는 서양 문물. 그거를 배척한다라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1860년대부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60년대 그것을 이 통상 반대 운동이라 그래요.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사람이 뭐 유인석이라든지 아니지 정신 차려. 잠깐만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통상반대 운동. 바보 됐어요. 잠깐만요. 야, 진짜 미치. 큰일 났네. 잠시만요. 이항로 기정진. 유인석은 나중에 나오죠. 정신 차리자. 이항로 기정진이 그 당시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통상 반대 운동 했던 이 1860년대 누가 집권했던 시기야?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통상소유 거부 정책을 지원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척화 주전론,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18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강화도적 체결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개항 반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은 강화도 조약.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 외양일체론, 서양 세력과 일본인들은 한 몸이다,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개화 반대 운동. 아까 이 조선 후기 개화 정책이 1880년대에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을 반대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오게 되는데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 외교관 중에 이제 황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을 맺고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외교 정책이에요.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정책. 자, 이 책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 10,000명이 이제 소송이란다. 연립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병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 대행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을미개혁 시기 때 이제 단발령,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머리카락은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찌 이거 머리를 자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을사의병, 정미의병까지 일어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모군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99군인과 별기군의 차별.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른 민중의 생활이 악화되게 되죠. 그 당시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쌀 반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쌀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99군에 대한 차별과 어떤 이 쌀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99년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여기 도시 빈민들이 합세를 하게 되고요.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게 돼요. 이 99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우리를 좀 이끌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정도 그 당시 이제 99년들이 이제 경복궁으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궁으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것을 좀 수습해 주기를 원하게 되었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기군 폐지하고 이 오군영 부활시키고 통리기모함문 폐지 등을 단행해서 개화 정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청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돼요. 명성황후가 도망을 간 상황에서 그 당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군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 가게 되고 다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한테 고맙잖아. 그래서 친천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이 보통 시험에 나온다면요, 여러분 이 제물포 조약이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고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라고 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일본 같은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야, 조선아, 우리는 너희 믿고 너희 나라에다가 뭐 일본 뭐 군관, 군대 조교랑 공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야, 이거 하나 너희들이 못 지켜주면 어떡하냐? 너희들을 못 지키면은 우리가 우리 군대 파견해서 스스로 지키겠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포조약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청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아, 너희 우리 아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줘.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체결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일본 상인 같은 경우에는 거류지, 그러니까 항구에서 심리 밖으로 못 벗어난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 당시 내지 통상권이라고 해서 이 청나라 상인은 여기에 제한 없이 이 국내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미소 통상 조약 때 최애국 대우라는 것을 이제 허용하게 되거든요. 최고 혜택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최애국 대우를 들면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뭔가 빠르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20년 10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실학 나왔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 이익, 정약용, 토지개혁 이거 같은 경우는 중농학파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 관련된 거죠. 그리고 청과 통상 확대를 했던 사람 이제 박재가 다 이제 실학과 관련되는 거죠. 실학.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죠? 네, 여기는 이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 3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 지역, 자, 볼게요.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인돌, 부근리 고인돌. 뭐 어디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고려 궁지. 이것도 이게 개경을 물어보는 건지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도망간 건지 이거 좀 모르겠네요, 아직은. 자, 병인양요 격전지, 정족산성 이게 바로 강화도라고 그랬었죠. 연무당은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을 알아본다. 백두산 정기비 같은 경우에는 숙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숙종 때 그 당시 청나라와 그 당시 조선의 그 경계를 한 거라 그랬지, 국경을. 그래서 그 서위 압록이요, 동위 토문이라 서위 서쪽의 경계를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겠다. 그걸 정한 것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야. 자, 안용복의 영토 수호 활동. 안용복 같은 경우도 숙종 때 독도 울릉도와 관련된 인물이다. 탐라총관문 같은 경우에는 원 간섭기 때 그 당시 제주도 원나라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서해 외교 담판으로 확보된 영역은 이제 그 강동 육주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풀었고요. 아까 그 유인석을 헷갈렸어요. 유인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뭐죠? 정미의병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여기 이제 별로 없네요. 자, 4월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래에 나라의 재정이 고갈됨에 따라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금을 마련하였었습니다. 각종 건물을 지을 때나 사실을 접대할 때 공명첩에서 나온 자금으로 수요를 충당하니 흥선대원군 문제가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공명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간사자들이 돈을 주고서 족보에 슬쩍 이름을 더하여 넣고 관직 계획까지 뇌물을 주고 빌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뭐 위조하거나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공명첩, 족보 이거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양반 신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선 후기 신부질서의 변동은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천민의 숫자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급 폐지 누구 때 했다 그랬어요? 신라 신문왕. 왜? 노급 같은 경우에는 조세 공납역 중에서 그 세 개를 다 거둘 수 있는데 그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군사력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문왕은 이 노급을 폐지하고 조세와 공납만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했다.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육두분 세력의 골품제 비판. 네, 뭐 그런 게 있고.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뭐 이자겸의 난, 묘청의 소경춘도 운동 말하는 거 할 것 같고 신라마 호족 세력의 성장 과정. 네, 뭐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째 이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광성부 나왔고요. 미군 심판 뭐 어재현 장군. 아까 미미 광어 외우라 그랬었지? 신미양요겠네요. 신미양요. 자, 이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되겠죠. 자,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3차 가보개혁, 다른 말로 을미개혁 때 이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뭐 이 광해군의 뭐 중루외교 정책이라든지 뭐 폐모살제 여기 반대해서 일어난 거고, 광해군 쫓아낸 거고, 정동행성에 설치된 거는 원 간섭기가 되겠네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답은 5번. 네. 4월도 끝났고요. 6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엔 없었네요. 7월 살펴봅시다. 자, 가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강화도 덕진지대에 있는 경고비라고 하네요.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함대를 보내 통상을 요구하며 땡땡을 일으켰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일어났으니까 병인 양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한성근 양원수 한문 양정 외우라 그랬었지?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병인 양요의 결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이때 외교장국 도서가 약탈되었다. 자, 러시아의 주도로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 당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청일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일본이 승리하게 되게 됨에 따라 청나라와 일본 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에 따라서 요동반도와 이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게 되면 그 근처에 있던 러시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이제 불러다가 일본에게 이제 겁을 줘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되더라.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막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그 당시 청나라가 너무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 러시아와 그 졸업 비밀 협약이란 걸 체결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영국이 알아버리게 되고 그 당시 거문도를 점령해 버리게 되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천상회 수령 무역장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그 당 이야기니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7월도 끝났고요. 9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납속 공명첩 나왔네요. 자, 호적대장의 수봉이 납속으로 정상품에 해당하는 명예 관직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속과 공명첩 같은 경우에는 양반 신분과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죠, 여러분들?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죠? 그래서 납속, 공명첩, 뭐 족보 위조, 뭐 족보 매입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상미 숫자는 늘어난다. 이거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뭐 신분제의 동요, 뭐 신분제 문란 이런 걸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도 여기 부분이 별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도 안 나왔고요. 21년 4월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민 문화의 발달이네요.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판소리, 뭐 풍속화, 뭐 김홍도, 그다음에 뭐 신윤복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가 되겠죠. 청자 상감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상감청자는 고려시대 때 유명했었던 그 청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소고개를 따르는 화랑도가 활동하다. 이거는 그 신라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륵사의 석탑은 백제. 그리고 삼국유사는 고려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원간섭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현, 그리고 제왕운기는 이승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두 책의 이제 공통점은 단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족의 자주식을 이끌려고 했었던 거지. 원간섭기라고 하는 이 시기적 위기 속에서의. 자,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명성황후 피난 과정이 적혀있는 일기다. 구식군인들이 별기공의 차별에 반발해서 이렇게 이 사건은 이모군란이 되겠네요. 이모군란. 정답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있었죠. 아까 또 뭐가 있었다 그랬니? 일본과 재물포 조약 체결했다 그랬었죠. 재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야?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가 머무를 수 있게 하였다. 훈련도감이 설치가 된 것은요,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중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위영 몇 개예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이거 5개죠. 이거를 오군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군영. 이 오군영을 여러분들 이게 1880년대 그 개화정책 취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그 무의영과 장어영이라고 해가지고 2영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오군영의 그 군대 수를 2영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고를 한 거야.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형들이 뭐가 되냐면 99인이 되게 되는 거야. 99인들.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이 뭐예요? 어떤 서구의 어떤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져. 세금은 더 걷어가고. 근데 뭐 쌀값은 폭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고 이모군란에 참여를 했었던 이유가 그 이유야. 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고 고려시대 때죠. 백두산 전개비 아까 숙종이라고 말씀드렸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이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겠죠. 자, 6월 거 이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위정척사 운동이 여기 있는 건데 10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네. 뭐 척가주전론, 뭐 이항로, 외항일처럼 최익혀 나온 거 보니까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이만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예전에 계속 했었던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다 지워야 되겠다. 이거 예전에 이거 한번 풀었어가지고 이거 헷갈리네. 그렇죠. 이게 헷갈리니까.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 척과 주전론, 외양일체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 운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구분하라 그랬어요.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그리고 80년대 개화반대, 그리고 90년대 이제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통상반대 이항로 기정진, 개항반대 최익현 그 외양일체론, 개화반대 그 영남 만인소 이만손, 그리고 항일 의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뭐 정미의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영남 만인소 이만손이 될 것 같아요. 성화십도 이황, 이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누구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이이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율곡이 하고 성악지묘, 이게 성악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임금에게 어떤 그 학문을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당시 성악십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군주의 어떤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성악 이 사람은 이제 성악지묘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어떤 뭔가를 깨우칠 때는 신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악지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가 보다 좀 하십시오. 자,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 시무 28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려 성종 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교적 사관을 지시한 김부식. 이거는 삼국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곰이 사람이 된다든지 뭐 그리고 뭐 주몽이 도망갈 때 뭐 거북이가 다리 놔주고 이건 다 믿기에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싣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이제 믿을 만한 거, 사실인 것만 적는 것을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정도전. 이 사람 이제 그 어떤 재상 중심의 어떤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죠. 네, 정도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방원하고 이제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왕자의 난으로 제거가 되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전 프로젝트 9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